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지 술토 59페이지입니다. 자, 술토는 양토고요.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환절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로는 양력 10월이고요. 절기로는 한로 상강이고요. 그러니까 차가운 가을 이슬과 그리고 강한 서리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계로도 보면 오음이랑이죠. 얼마나 으슬으슬 추워요.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건조한 기운으로 양질의 토기운이 아니다. 요 말이 뭐냐 하면요. 10월은 추수가 끝나고 보통 행한 논바닥을 드러내요. 동북아시아권은 이모작은 거의 없고요. 일모작을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막 걷어들인 땅은 농사짓기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어려운 토질이 바로 술토다. 양분을 다 빨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척박한 땅이다. 그리고 화기운의 고장지라서 열기는 아직도 남아있고 물기는 약하고 그래서 땅이 좀 드라이한 거죠. 대신에 땅은 요런데 고가는 풍성해요. 먹고 사는 것은 괜찮다. 단지 마음이 회행하다 고독하다 이런 거예요. 신유술이라는 것이 가을 중장년의 기운이죠. 그 중에서도 술토는 이 가을 중장년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노년을 위한 비축, 저장 심리 강하고요.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회화한 쓸쓸함, 종교적인 사색, 철학적인 여지가 높죠. 또 이 신유술, 가을 금기운의 포션에 있기 때문에 융통성 좀 약하고요. 보수적이고 또 예민성도 있어요. 방향으로는 서북 방향이고요. 시간을 볼게요.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 오호, 술 먹는 시간, 술시라고 하죠.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술만 마시나요? 그렇진 않고요. 술도 마시고 그만큼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취미 활동도 하고 사색도 하고 투잡도 하고 낮의 일과 확연히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좀 다르다는 말도 술토는 종종 듣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으로는 황색이고요. 띠로는 개띠고요. 형상으로는 개, 붉은 들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개는요. 인간하고 매우 친숙해요. 정도 많고 또 충성스럽고 또 주인과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용맹하다 할 수 있죠. 집을 지켜야 되니까 타인에 대한 경계심도 좀 있고요. 혼자 지켜야 하니까 좀 쓸쓸함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개는 사람도 물어요. 그러니까 포악한 성정도 잠재되어 있다. 감정 기복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지장간은 신정무예요. 12운성으로 보면 관대, 양, 묘예요. 관대는 제가 사모 관대 뭐 이런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암행어사 출도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는 어깨 으쓱 같은 거예요. 각이 좀 잡히고요. 내가 난데 그러고 난 너희와 달라 그런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양과 묘는 양은 양육, 복양이고 묘는 묘지할 때 묘예요. 그래서 이 지장간의 술토가 물론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신정무, 술토의 이 지장간으로만 봤을 때는 재물은 기라구나. 그런데 육친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성으로는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12성으로는 천예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술이죠. 예술성, 영감, 직감, 촉, 사색, 예술, 기술성 또는 문학의 예술계 또 손재주를 발휘하는 이런 예술 분야 다 좋은 거예요. 자, 삼합, 방합, 육합 하겠습니다. 삼합은요, 인호술 하국이고요. 그래서 오화, 이 왕지의 기운을 내기 때문에 화기운을 만들고요. 그리고 방합은 신유술이고요. 그래서 금기운을 만드는구나. 육합은 묘술 합파라고 그래서요, 화기운을 역시 생성을 합니다. 제가 합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찍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자, 술토를 일지로 깔고 있는 육식 갑자 중에서 5개의 간지입니다. 양은 양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갑병무경임이 오는 것이죠.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이 되는 거고요. 이 술토를 가을 들판으로 형상 한번 해볼게요. 갑술은 가을 들판에 나무가 서 있구나. 또 병술은 가을 들판에 태양이 떠 있다. 무술은 가을 들판에 노을이 지고 있고요. 경술은 가을 들판에 달이 떠 있고요. 임술은 가을 들판에 가을 이슬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전부 다 좀 쓸쓸하고 고독하죠. 태양이 떠 있어도 쓸쓸하고 고독해요. 그래서 자기 해완 또는 고도 이런 것들이 바로 술토를 깔고 있는 일주가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갑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술은 수렴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목 입장에서는 다 추수가 됐는데 나만 서 있는 거예요. 외롭지.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집안을 이끌고 살피는 책임감 강한 그런 일주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갑목이 우레의 형상이라서 목소리가 좀 큰 건 있지만 어쨌든 똑 부러지고 갑술은 목소리 좋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강연, 강의, 방송, 컨설팅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기운만 잘 들어와져 있다, 신강하다 한다면 이만한 좋은 일주도 없죠. 자, 병술은요, 가을 들판에 태양이 떠 있어요. 가뜩이나 마른 땅인데 태양이 비추고 있으니까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강렬하죠. 고우의 그림처럼요. 노랗고 빨갛고 그런 이미지. 병술은 사람 간의 이 대인관계 좋고요. 또 감성계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영업력도 좋고 내가 뭐 판을 벌리고 놀아야 하는 장소에서는 빼지 않고 해요. 그런데 마른 땅에 열기를 더 내니까 더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죠. 왠지 모르게 강렬하고 또 왁자지껄한 가운데서도 고독이 있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 그게 병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명이라면 좀 배우자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좀 따르고요. 남명이라고 한다면 이성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명이든 남명이든 이 지장간 안에 보면 신금이 있는데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이 턱 앉아 있으니까 재물 보기 좋죠. 단지 재물 쪽으로 좀 들어갔다 나갔다 들쑥날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운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자, 무술은요, 땅과 땅이 만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지리산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첩첩산중이라고도 하죠. 포커페이스의 달이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보수적이고 행동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그런데 내면에 보면 금기운을 품고 있어서 두고 보자 하다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본능계로, 승부욕, 고집, 자존심 엄청 세죠. 자아가 세니까요. 그리고 무술을 아까 제가 노을의 들판, 가을 들판의 노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무토도 그렇고 술토도 그렇고 좀 쓸쓸하다, 고독하다 이런 기운이 있고 그래서 남명이든 여명이든 배우자 덕이 좀 약할 수 있는 거죠. 뭐 무력하거나 좀 아프거나 정이 없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일단 무조건 무술은 늦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관, 공직, 공사, 또 의료, 뭐 사회사업, 교육 뭐 사람을 베푸는 그런 직군에 있다 그런다면 그 와중에서도 해로는 돼요. 경술은요, 사고계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험, 자격증 이렇게 나만이 특화되어 있는 자격증 업상에 가면 좋죠. 마침 밤에 들판을 비추는 달의 형상으로 있어서 누군가를 인도하고 잘되게 하고 비추는 활인 업상에 참 좋은 거예요. 활인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술은 낮도 외로운데 밤이니까 더 센치멘탈해지는 거죠. 사람이 점잖고 또 기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에 찬 기운이 좀 있어서 막 밝게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지? 그러고 등을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좀 모성의 자극, 부성의 자극이 있죠. 경술은 이성에게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또한 영감, 직감, 촉이 좋아서 문화예술계도 많고요. 가을 들판을 밤에 달이 비추니까 나만 바라봐 하는 완장의 기운도 좀 있어요. 사주원국이 좀 깨져 있다. 그러면 독점력, 이기성 이런 게 발현될 수가 있어요. 경술은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맨 땅에 헤딩,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뭔가 좀 갖춰진 곳에서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인수를 받는다든지 가업을 물려받는다든지 월급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개념일 테고 또 그게 좋죠. 자, 임술은요, 추수가 끝난 가을 들판에 가을 이슬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한 땅에 촉촉하게 모든 것을 적셔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술 일주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전형이에요. 다정다감하고요. 기품이 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을 턱턱 믿진 않아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검증의 시간이 끝나면 내 사람이 되면 진짜 그때부터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나 떠먹여주는 거 아니고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거죠. 그게 어디예요. 나만 잘 돼야지 하는 이런 이기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명성 또 인류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임술은 사회사업, 교육, 유경, 나랏일 같은 이런 공적인 일을 하면 진짜 좋습니다.
자, 술토의 충돌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술 충미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개고 입고 합반 합거 이런 말들을 하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튼 원리 말고 이 표면적인 거 일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지에 술토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삼주의 지지에 이 진술 충미가 또 들어오거나 대운 세운에서 들어오거나 이런다면 조심해야죠. 일단 재물에 들쑥날쑥이 있는 거예요. 이 진술충미는요, 횡재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벌거나 엄청 나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술충미가 들어오고 잘 모르실 때는 무조건 묻어놓고 꺼내지 않는다. 그게 세상 제일 편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자, 사화가 와요. 사화는 사술 원진 기문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술은 바닥을 치는 그런 관계성은 아니에요. 불안성이 높은 글자는 맞는데 정서, 불안, 공황 이런 거요. 그런데 조후만 잘 맞다. 그런다면 사주원국이 어디 잘 한쪽으로 치우치지만 않았다. 화기운이 너무 많거나 그렇지만 않다. 그런다면 결과물도 괜찮고 예술성도 좋아지고 또 집중력도 좋아지고 괜찮은 거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를 다 봐야 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은 해수인데요. 해수는 천라지망, 천라지망이라는 것은 하늘도 그물이고 땅도 그물이고 그래서 빠져나올 데가 없다 해서 겁을 팍 주는 흉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술토가 해수를 만나면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절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한 사업, 투자, 확장 뭐 이런 거요. 제가 일모장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충수를 두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땅을 망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업, 뭐, 투자 이런 거는 내가 주체니까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바깥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뭐, 사람 간의 구설, 시비, 관제 또는 육친의 흉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은 사람 간의 구설, 시비, 관제는 이미 해수운을 대비해서 그 전부터 정도를 걷고 편법 이런 거 안 쓰면 되죠. 육친은 좀 어쩔 수 없을 수는 있겠네요. 자주 연락하고 그럼 그렇게 스스로 후회가 덜 하도록 좀 챙기고 그래야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술토는 뭐 진토도 그렇고요. 중간만 하자 하는 그런 중간, 가운데가 좀 약해요. 그래서 확 잘 되기도 하고 확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 조율이 진짜 중요해요. 감정적으로는 평정심이 중요하고요. 재물적으로는 나만 먹지 않겠다는 이 만인 평등의 마음이 중요하고요. 한 방 이런 거 낮춰야 돼요. 인생은 한 방이야 그랬는데 내가 도리어 여러 방 맞을 수 있는 거죠. 육친적으로는 또 기대치를 낮춰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술토든 또는 진토든 직업이든 외적으로든 베풀고 살면 반드시 내게 다시 복이 돌아온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파이팅! 자, 저는 김목산이었고요. 여기는 목요일 사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